안녕하세요. 단편의 숲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대표 작가 모파상의 단편 걸작 먹거리를 들려드릴게요. 인간의 헛된 욕심과 허영심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소망하죠. 행복의 기준도 제각기 다르고요. 우리가 찾아야 할 삶의 진짜 보석은 무엇일까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틸드 루아젤은 아름다웠다. 섬세한 이목구비, 우아한 태도. 하지만 그녀는 가난했다. 그녀의 남편 루아젤은 교육부의 작은 서기관으로 수입은 부족하고 집은 초라했으며 마틸드에게는 값비싼 옷이나 보석이 없었다. 초라한 집안에 빛바랜 커튼, 낡은 가구들을 볼 때마다 그녀는 사는 게 고통스러웠다. 더러운 벽, 낡은 가구, 빛바랜 커튼, 이 모든 것이 정말 싫어. 호화로운 것을 좋아하는 마틸드는 볼품없는 옷을 입고 초라한 집에서 사는 자신을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치 자신이 누려야 할 삶이 어딘가에서 잘못 배달된 것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소박하고 성실한 그는 아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랬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환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손에 든 봉투를 흔들면서 말했다. 마틸드, 문교부 장관이 주최하는 무도회 초대장이야. 이 초대장을 구하느라고 무척 애먹었다오. 참가자 수가 제한돼 있어서. 그런데 마침 운 좋게 내가 뽑혔어. 그날 가면 높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요. 그러나 마틸드는 남편이 기대했던 것처럼 기뻐하는 대신 화난 표정으로 초대장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소리쳤다. 나 입고 갈 옷이 없어요. 아니, 극장에 갈 때 입은 옷이 있지 않소?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던데. 남편은 놀라며 말했다. 마틸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그는 더듬더듬 이렇게 말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난 입고 갈 옷이 없으니 초대장은 다른 사람에게 줘요. 남편은 서글펐다.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여보 마틸드, 마음에 드는 옷 한 벌을 사는데 얼마나 들까? 그 말 한마디에 마틸드는 조심스럽게 액수를 말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400프랑 정도 가지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한순간 숨이 탁 막혔다. 엽총을 사서 여름에 친구들과 사냥을 가려고 꼭 400프랑을 저축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좋아, 내가 400프랑을 주리다. 그 돈으로 좋은 옷을 사 입도록 해요. 드레스가 마련되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마틸드를 괴롭혔다. 무도회가 가까워질수록 드레스에 걸맞는 보석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근심과 걱정에 쌓인 마틸드 모습을 보고 남편이 말했다. 왜 그러? 요새 며칠 동안 당신 얼굴이 아주 얼빠진 사람처럼 보이니? 장신구가 없어서 그래요. 다른 여자들은 예쁜 보석을 하고 올 텐데. 남편이 다시 이렇게 말했다. 꽃을 달면 어때? 탐스러운 장미를 달면 10프랑이면 될걸?
아주 세련되어 보일 거야. 싫어요. 돈 많은 여자들 틈에서 가난해 보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한참을 생각하던 남편이 이렇게 소리쳤다. 당신 참 바보야. 당신 친구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빌려보면 어떨까? 그만한 것은 서로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오. 그녀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그렇지. 그 생각을 못했네. 다음 날 그녀는 부자 친구인 포레스티의 부인을 찾아가 자기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커다란 보석함을 들고 와서 마틸드에게 말했다. 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봐. 보석함 속에는 진주 목걸이 등 많은 보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중에서 눈부신 다이아 목걸이가 그녀의 눈에 띄었다. 그녀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망설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거 빌려줄 수 있어? 그럼. 그녀는 친구의 목을 얼싸안으며 격렬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목걸이를 들고 총총히 집으로 돌아왔다. 드디어 무도의 밤. 마틸드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우아한 모습으로 기쁨에 취해 웃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감탄했고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주목하고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장관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그날 밤 평생 갈망하던 그 여인이 되었다. 흥분 속에 취한 듯 춤을 추었다. 모든 것이 꿈처럼 흘렀다. 새벽 4시경 루아젤 부부는 무도회장을 빠져나와 마차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한참 만에 부부는 간신히 허름한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마틸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울 속에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거울 앞에 선 순간 비명을 질렀다. 여보,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아니, 이럴 수가. 놀란 두 사람은 드레스 안쪽, 코트 속, 주머니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목걸이는 아무 데도 없었다. 파티장에서 나올 때 분명히 있었어? 네, 분명히 있었어요. 곧바로 집을 나선 남편은 새벽이 밝아오도록 무도회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목걸이는 찾을 수가 없었다. 오전 7시에 집에 왔다가 다시 길을 나선 남편은 경찰서 신문사에 가서 현상금을 걸었고 마차 회사에까지 모두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목걸이는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하고 똑같은 모양의 목걸이를 찾으려고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같은 모양의 목걸이를 찾게 되었다. 보석상 주인은 이 목걸이가 4만 프랑이지만 산다면 3만 6천 프랑으로 해주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사흘 후에 찾기로 약속하고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렸다. 남편 루아젤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18,000 프랑의 재산이 있었지만 나머지 금액은 빚을 얻어야 했다. 고리 대금업자, 친구들, 이웃들에게 닥치는 대로 돈을 빌렸다. 돈을 얻기 위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으며 장차 다가올 불행에 대한 걱정,
머지않아 엄습해올 비참하고 어두운 그림자. 앞으로 겪게 될 물질적 결핍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몸을 떨며 사흘 후 보석상을 찾아갔다. 36,000프랑을 내놓고 빌린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사게 되었다. 그리고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새로 산 목걸이를 조용히 돌려주었다. 부인은 아무 의심 없이 목걸이를 받았다. 그날부터 루아젤 부부에게 10년간의 혹독한 빈곤이 시작되었다. 지붕 및 다락방으로 집을 옮기고 하녀도 내보냈다. 마틸드는 무거운 물동이를 옮기고 빨래와 허드렛 일에 손이 거칠어졌다. 시장에 나가 좀 더 싸게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가격을 흥정하고 가격을 깎다가 욕을 먹어가면서 비참하게 한 푼 한 푼을 절약했다. 마틸드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남편은 부업으로 밤늦게까지 어떤 상인의 장부를 정서해주는 일을 맡아서 했고, 서류를 작성해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며 돈을 벌었다. 이런 생활이 10년 동안 계속되었다. 10년이 끝났을 때 그들은 모든 빚을 다 갚게 되었다. 이제 르와질 부인 마틸드는 굳세고 완강하고 거친 가난한 주부가 되어 있었다. 빗질도 하지 않은 머리, 외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쓸 수가 없었던 세월이었다. 그러나 이따금 지난날의 무도회, 자기가 그렇게 아름다웠고 사랑받았던 무도회를 생각해보기도 했다.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마틸드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작은 실수 때문에 평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그녀는 샹젤리제 거리를 산책 나갔다가 뜻밖의 포레스티의 부인을 만났다. 부인은 여전히 젊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 마틸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서 말을 할까? 빚을 다 갚은 지금 그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잔느, 나 마틸드 루아젤이야. 어머나, 마틸드, 왜 이렇게 변했니? 그녀는 너무나 달라진 마틸드를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다. 고생을 많이 했어.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니? 무슨 소리야? 너한테 빌린 목걸이를 사실 잃어버려서 새로 사서 너한테 돌려준 거였거든. 뭐라고? 새로 산 목걸이 값 36,000프랑을 갚느라고 10년이 걸렸지. 아무것도 없는 우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 그러나 결국 다 해결됐어. 이제는 내 마음이 후련해. 포레스티의 부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친구의 두 손을 붙잡았다. 가엾 마틸드. 내 곳은 가짜였는데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안 나가는 거였거든.